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집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정부 지원금 소식이거든요. 올해 5월부터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그런데 에어컨을 틀 때마다 걱정되는 게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한 달에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이 정부 지원금은 단순히 여름철 전기요금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겨울철 난방비까지도 함께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이거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특히 올해는 5월부터 벌써 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냉방기구를 일찍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말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더운 여름에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이런 혜택을 받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에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신청은 6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된 지원금 제도로 마감일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받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 금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에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29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죠.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 원, 3인 가구는 5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여름에 에어컨을 자주 사용한다면 한 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70만 원을 지원받으면 여름 3개월 동안 전기요금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원금이 여름철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철 난방비까지도 함께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급 방식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우처 형태로 받고 싶으시면 실물 카드로 받으실 수 있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으시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로 카드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전기요금이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청할 때 원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거든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이 지원금의 또 다른 장점은 투명성이에요.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금액들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지원금 덕분에 여름과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도 냉난방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지원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해당이 될까 하고 망설이시는데 생각보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기본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조건이에요. 위의 기본 자격에 해당하면서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 특정 요건이 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이 계신 가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조건을 놓치고 계세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65세가 넘으시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세 번째는 등록 장애인이 계신 가구예요.
장애인분들은 일반인보다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된 거죠. 네 번째는 임산부가 계신 가구입니다. 임신 중에는 체온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희귀 질환자가 계신 가구예요.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특별한 환경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죠. 일곱 번째는 소년소녀 가장 가구예요.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조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되어도 전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65세만 넘으면 다른 조건과 함께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이런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은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로 신청 마감일과 사용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신청 마감일부터 말씀드리면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작일은 정해져 있지만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보통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6월 9일이 시작이니까 그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시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사용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예요. 여름철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겨울철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겨울철 사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예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여름철 3개월, 겨울철 약 8개월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거의 1년 내내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실물 카드로 지급받기를 선택하신다면 그 카드는 10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해요.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소멸 조건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지급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름철에 받은 지원금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른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면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사용 기간이에요. 카드를 받아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카드 관리나 사용 기한 걱정도 없고요.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 지원금이 매년 반복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올해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매년 신청하셔야 해요.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용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마음 편히 틀고 지내세요. 더운 여름에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더위를 참으시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열사병 위험도 있으니까 적절한 냉방은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문의처와 이 지원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내가 정확히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꼭 문의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신청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만약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어요. 1600-3190번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이 번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점심시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 편한 시간에 전화해 보세요. 콜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자격 요건 확인부터 신청 방법, 사용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라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는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도 꽤 큰 금액이에요. 이 돈으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실 수도 있고 아껴서 저축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건강관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지원금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시면 그 돈을 건강관리나 취미 생활에 쓰실 수 있어요.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이런 서민 지원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혜택을 받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손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거든요. 세금을 내고 살아오신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거니까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